지금부터 사례를 볼 건데 첫 번째로 정화비용이에요. 저희 주말반은 그러진 않으시겠죠? 정화비용. 자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장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공장에서 폐수가 콸콸콸콸 나와서 옆에 하천이 다 오염됐어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건 내가 이미 일을 저질렀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하천이 다 썩어버렸다고요. 근데 X1년까지는 오염시킨 하천을 정화하라는 법규가 없었대요. 요 경우에 나는 충당부채로 인식합니까? 안 합니까? 충당부채로 인식하려면 이거 네 가지가 사실 다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현재 의무 첫 번째로 판단해보면 법적인 의무가 없죠. 법규가 없다면서요.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아웃이기 때문에 현재 의무부터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잡을 수가 없다고요. 어렵지 않죠?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X2년도에 내가 하천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었는데 X2년도에 드디어 법규가 제정됐대요. 하천 오염시킨 거를 다 깨끗이 해야 된대. 그럼 요 경우에 첫 번째 현재 의무에서 법적인 의무가 만족되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요것도 클리어. 만약 요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된다면 요 경우에는 X2년 말은 뭘 잡아주셔야 돼요? 당연히 충당부채로 잡아주셔야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당장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의무가 만족돼서 충당부채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과거 사건의 점 첫 번째죠. 과거 사건의 점 첫 번째 보면 어떤 사건은 발생 당시에 현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나 추후의 의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 자 그럼 두 번째로 볼게요. 만약에 X1년도에 두 번째로 법규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유한 킴벌리라 광고를 겁나 했대요. 저희 유한 킴벌리는 오염된 하천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푸르게. 저희가 오염시킨 건 저희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기업입니다. 막 이랬대요. 그럼 현재 의무에서 뭐가 만족돼요? 법적인 의무는 만족이 안 되지만 의제 의무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재 의무라는 건 법적인 의무와 의제 의무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광고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여기까지 봤습니다. 정화비용.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복구비용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뭐 볼 거냐면 이제 필터 볼 거라고요. 필터. 두 번째 이 설치비용이요. 설치비용 요렇게 X1년, X2년인데 내가 지금 공장 굴뚝에서 매연을 막 배출하고 있어요. 매연을 막 배출하고 있는데 회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X2년 말까지 필터를 설치하라고 했대요. X2년 말까지. 요 법규가 언제 개정됐냐면 요때 생겼어요. X1년 말에. 야, 너네 공장에서 매연 내뿜는 회사들 위에 다 필터 달아. 매연 안 나오게. X2년 말까지 다 달아야 되고 안 내면 벌금 낼 줄 알아 이랬다고요. 어렵지 않죠. 자, X1년 말에 법규가 드디어 제정됐대요. 요 경우에 나는 필터 설치 비용에 대해서 충당부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안 잡는다고요. 이건 만족이 되지. 법적인 의무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클리어했지만 요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과거 사건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대안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년만 영업하고 중국 갈 거면 벌금 내는 게 낫지. 필터비 비싸게 뭐하러 설치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설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게 왜 해도 그만일까 안 해도 그만일까 이러시는데 설치 비용이 한 5억 되는데 1년에 벌금 1억씩 막 내고 2년 후에 공장 안 할 거래. 그럼 당연히 설치를 안 하죠. 벌금 내까지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지가 않으니까. 이해하시겠죠? 현재 의무는 만족이 되지만 과거 사건의 결과가 충족이 안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 X2년 말 드디어 기한이 됐어요. 두둥. 기한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필터 설치 비용은 X1년도에는 충당부채를 안 잡아. X2년도에 드디어 기한이 됐대. X2년 말까지는 무조건 설치했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했다고요.
그럼 충당부채 이거 설치 비용에 대해서 충당부채 잡아요, 안 잡아요? 당연히 안 잡죠. 이때도 마찬가지야. 벌금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X2년도에는 충당부채로 뜨는 게 있습니다. 뭐가 충당부채로 뜰까요? X2년도에는. X2년도에는 충당부채로 뜨는 게 하나 있다고. 충당부채로. X2년 말은 뭐는 충당부채로 잡아줘야 돼. 이제 벌금 내야 되니까 벌금에 대한 충당부채는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X2년 말까지 설치 안 하면 벌금 낸다고 그랬는데 X2년 말까지 설치 안 했어. 그럼 나 이제 벌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겼죠. 이미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벌금 내줘야 된다고요. 근데 납부서가 언제, 고지서가 언제 나올지, 금액이 얼마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내가 추정해서 잡아놔야겠죠. 그래서 X2년도에는 벌금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로 잡아놔야 돼요. 따라오시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도 어저께도 고등학교 친구 만났는데, 제가 내일 모레면 이제 40이 되거든요. 내일 모레면. 근데 아직 몇 년 남았나? 내일 모레면 40이 되는데, 제 친구 중에 아직 결혼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수의사인데, 그 12살 차이 나는 분이랑 되게 오래 사귀면서 그냥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난데없이 제주도 한 달 살기 혼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았죠. 그래서 어저께 물어봤더니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의사 관심 있는 분 연락 좀 주세요. 자, 농담이고요. 걔도 그래서 어저께 막 술 먹는데 막 눈물 쭉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볼게요. 쓸데없는 얘기고. 실제 저희 시험에 요게 남았는데, X2년 말에는 충당부채로 벌금에 대해서 잡는다고요. 근데 봐봐. 만약에 X3년 말에 고지서를 수령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그랬냐면 X4년 3월까지 벌금 100만 원 납부하라고 그랬대요. 따라오시죠? 그럼 X3년 말에는 내가 충당부채로 인식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게 없다고요. 왜 충당부채로 인식할 게 없냐면 얘는 금액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고, 요 시점이 되면 시기도 언젠지 금액도 언젠지 알기 때문에 충당부채가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 비용까지 봤고요.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인데,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 수선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비행기도 그렇고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경우에 워낙 안에가 이 고열이기 때문에 몇 년만 이거 용광로 쓰면 안에가 빵꾸 뚫린다고요. 그래서 빵꾸 뚫어지기 전에 안에 세라믹 같은 걸 다시 발라놔야 돼요. 이런 걸 수선비라고 한다고요. 옷 수선하는 게 아니라 안에 다시 바른다고요. 비행기도 날개가 먼저 헐기 때문에 날개를 다시 갈아 낀다고요. 이런 게 수선비인데, 요 수선비를 법에서 강제하는 경우도 있고 법에서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쵸? 그럼 이 경우에 수선비는 법에서 강제하는 경우든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 경우든 무조건 충당부채로 볼까요? 안 볼까요? 충당부채로 안 본다고요. 얘랑 똑같아요. 야, 지금 돈이 없는데 법에서 올해 그 세라믹 다시 바르라고 한다고 어떻게 세라믹 바르냐? 빵꾸 뚫리는 거 확실해? 모르지 너도. 그러면 1년만 더 가자.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잡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요 경우엔 법에 강제한 수선비인데 안 하면 이거에 대한 벌금은 충당부채로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수선비는 결과적으로 설치비용이랑 수선비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대안이 존재하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낚이는 게, 법에서 강제한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법에서 강제를 하든 안 하든 수선비는 충당부채로 잡질 않아요. 늘 얘기하잖아. 벌금 내면 될 거 아니야. 벌금 내면. 좋아요.